캐나다의 한 고등학교 안의 모습인데요. 한 여학생과 남학생이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격앙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뒤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 뒤에는 남학생들이 서로 편을 갈라 마치 패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싸우는 말 중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더니 남학생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투표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여학생은 바로 코를 외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투표를 시작합니다. 대체 이 캐나다 학생들은 왜 한국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볼게요. 저는 캐나다 오타와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직을 맡고 있는 페리라고 해요. 저희 학교는 몇 안 되는 좋은 사립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 커리큘럼 중에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외국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나라들이 거론되더군요. 그 와중에도 여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을 써냈고 남학생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르나마나 여학생들이 K-팝의 팬들이 많아서였지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학여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했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은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꿈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있었는지 가끔씩 제게 수학여행은 가게 되는 거냐고 묻곤 했지요. 시간이 지나 코로나도 그럭저럭 극복이 되고 학생들의 소원대로 이제 해외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인데요. 막상 가게 되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학생들은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아서 어딜 집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외국 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들도 아니었고 시간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르고 골라 여행지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 간에도 의견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학생 수는 많고 그만큼 의견도 다양해서 누구는 유럽으로, 누구는 아시아로, 누구는 아프리카까지 아주 많은 곳이 선택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학생들은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K-팝과 한류 콘텐츠, 또 그 유명한 한국 냉동김밥이 캐나다에도 아주 유명하다 보니 여학생들의 로망이 다 이뤄지는 한국을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여러 나라로 갈렸는데 그래서 저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두 나라로 압축이 되었고 유럽과 한국으로 나눠졌지요.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축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 프랑스, 영국 어디든 유럽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대세였고요. 여학생 중에서는 한국 외에는 너무 산발적으로 나라들을 선택해서 한국이 거의 압권이었지요. 그래서 한국과 유럽으로 나눠서 투표를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이 선택되었고, 남학생들은 다수가 완전 실망한 얼굴인 반면 여학생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뼉을 쳐댔죠. 남학생들은 왜 볼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도 후진 한 구석에 있는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간다며 수학여행을 포기할까까지 이야기하더군요. 그래도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이니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은 입이 대빨 나와 게임기나 가져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와야지 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 많은 시간 뭐하고 다녀오나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발전된 나라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다독였지만 남학생들은 기운이 빠진 채 너무 실망하는 모습들이었답니다. 결국 비행기는 뜨고 길고 긴 비행을 시작했지요. 1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우리들은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피로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아이들은 비틀거리기까지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지요. 남학생들은 특히나 그리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통솔에 따라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탄성이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완벽한 최신식 시설과 공항의 규모,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는 공항 내부의 모습을 보더니 여학생들은 물론이고 별다른 기대가 없던 남학생들까지 생기가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출국 심사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해주어서 학생들은 더욱 들뜨기 시작했죠. 저 역시 속으론 한국에 대해 후진국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실망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던 거죠.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일본 옆에 있는 나라, 몇몇 글로벌 기업의 이름은 들어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나라였는데 시작부터 저의 예견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어느 나라든 입국하는 공항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공항 내부가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깨끗한 의자들과 관리 상태, 식당과 편의점, 약국, 샤워장, 수면실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완벽한 공항의 모습에 저와 학생들은 모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예전에는 세계 공항 순위 중 1위도 꽤 오래 지켰고 아직도 최고 5위 안에 든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깨끗이 유지 보수 관리가 되려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인의 시민의식도 꽤나 높아 보여 저와 학생들은 모두 대단하다고 엄지척을 하였지요. 이내 정신들을 차리고 학생들이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할까봐 저와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욱 조심히 인솔하여 예약해둔 버스에 탑승을 시켰어요. 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한국 이야기로 와글와글 아주 시끄러웠답니다. 저희는 밤 늦은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선은 숙소로 가서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가 도심을 달리는 동안 서울 시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한 다리를 건너면서 한강 위로 저 멀리까지 꽤 많은 다리의 야경들을 지켜보면서 다 함께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각각 다른 등을 켜놓은 한강 다리의 야경이란 건 화려함 그 자체이더군요.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생들의 감탄사로 버스는 더욱 시끄러워졌었어요. 캐나다도 주요 도심지에서는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도 만만치 않게 환하고 잠들지 않을 도시 같았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차들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저희 버스 곁을 꽉 채웠지요. 다들 이 밤에도 바쁘게 어디들 가는 것일까? 저희는 모두 궁금해했어요. 저희가 예약되어 있는 호텔로 버스가 도착했고 흥분한 학생들을 다치지 않게 차례차례 내리게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여행비 부담을 고려해서 다소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상 호텔에 도착해보니 사진보다도 더 좋고 내부도 아주 깔끔해서 잘못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나와 저희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는데 많은 인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직원은 웃음을 잃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저희들의 체크인을 도와주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실력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먼 길에 아주 피곤해져 버린 저희들에겐 너무나 큰 도움이었지요. 한국인이 빠른 속도로는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빠른 처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했지요. 그 호텔 직원분들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아주 큰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숙소로 들어간 학생들은 침대와 가구들을 돌아보며 연신 감탄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집에 있는 가구들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 자는 것도 걱정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너무 야쁜 게 아니냐는 말들도 했었지요. 저 또한 쾌적함과 편안함에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왔으면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수학여행의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여학생들은 K-팝 콘서트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오기 전부터 이야기했었지만 저희 일정과는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각자의 스타들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해보고 스타 관련 상품을 구입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반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남학생들은 확연히 변한 태도로 아무데나 가도 좋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밤에 한국에 대해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었죠. 학교에서 짜온 일정대로 움직였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시간을 조금씩 달라고 하면서 몇몇씩 짝을 지어 구석구석 다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여행이란 뜻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문물을 습득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저희가 가본 곳 중에 한 곳이 한국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한국 왕조의 궁전이었는데요. 이름이 경복궁이라고 하더군요. 그 궁전 이름의 뜻은 왕과 그 자손 온 국민들이 편안히 기쁘게 살고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하는 것이라는데요. 옛 한국왕의 마음씀이 그대로 돋보이는 이름이었어요. 학생들은 이미 밤새 검색을 해서 경복궁과 그 인근의 한옥마을을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저희에게 기념사진들을 찍고 싶다해 저희는 한복을 빌리러 들어갔죠. 한복의 복식을 제대로 모르는 저희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입는 거냐며 우왕좌왕 난리치며 웃음이 한가득이었는데요. 한복의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입고 돌아다니기에도 편안하다며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왕의 의상부터 무사,
공주, 귀족 등이 입는 옷을 각각 선택해 입고 다들 길거리를 활개치고 쏘다녔어요. 학생들은 한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싶은지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찍더군요. 궁 앞에 서 있는 포졸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단체 사진으로 변경해서 여러 번 찍었답니다. 카메라로 찍을 때 봤던 그 학생들의 활짝 핀 웃음은 저마저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식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가면서 저희 교사들은 이 많은 숫자의 학생들 음식을 어떻게 다 주문하고 메뉴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리에 있는 키오스크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런 나라에서도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놀라움은 저뿐 아니었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저마다 음식들을 시키며 난리가 났었는데요. 키오스크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학생들은 더욱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사들도 일일이 학생들의 메뉴를 받아오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편리했고요. 방문한 식당이 그리 고급 식당도 아니었는데도 이런 자동식 주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더군요. 한국이 IT 강국이라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학생들이 오히려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캐나다에서도 IT 기기들과 키오스크가 적용된 매장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설치된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라 이렇게 조그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라든지 앱과 연동한 주문을 하거나 예약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에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적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남학생들의 경우 이런 IT 강국이라면 한국 게임도 엄청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학생들 중 몇몇은 한국에 아주 유명한 게임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게이머들이 많으며 그 선수들을 좋아한다고 뻐기더군요. 학생들은 많은 부분에서 선입견을 깨고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체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초조함을 보이곤 했죠. 저 또한 그러해서 통솔자로 여기 온 것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라도 남아서 한국의 다양함을 더 느끼고 가고 싶다고 생각 들 정도로 멋진 곳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인프라가 완전히 잘 갖춰진 나라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동하기 위해 서울 지하의 거미줄처럼 엮여진 수많은 지하철부터 지상으론 많은 수의 쾌적한 버스들이 어디든 데려다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해하는데 큰 몫을 했어요. 또 택시도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곳 앞까지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러움도 일었답니다. 또 도시 한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공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강변을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한국인들의 질적인 삶에 대해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학생들과 저희 교사 모두 서울이 도시적인 모습부터 자연 친화까지 빼놓은 점 없이 고르게 발전했다는 생각을 했지요. 학생들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너나 없이 말하곤 했어요. 수학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학생들은 K-팝만 알고 한국을 왔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동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외에도 서양의 첨단 산업들이 발전되어 있고 한국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으며 시민들도 친절해서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학생들도 자신들이 처음에 투표할 때 투덜거렸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무작정 후진국이라 생각하고 와서 그런지 여학생들보다 더 재미가 있고 환상적이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한국에서 AR 체험을 더 해보고 싶고 e스포츠 경기장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PC방을 마음껏 더 하고 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나중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보겠다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꽤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로 돌아온 뒤 한국 유학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나 IT 기술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염원은 더해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배워오고 싶다는 생각을 끝도 없이 늘어놓곤 했지요. 실제로 알아보니 IT에 관하여 잘 갖춰진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서 유학을 가는 외국인들이 퍽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런 빛나는 발전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육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또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학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기뻤어요.
한국은 여러모로 학생들과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모습도 보고 현재의 모습도 본 데다 이제 미래의 학생들 진로까지도 짚어준 한국에 대해 저 또한 더 많이 알아보고 언젠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국을 보러 가기로 다짐을 하며 제 이야기를 줄입니다. 캐나다에서 페리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 2,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